고객님, 쇼케이스에서 물건을 가방에 넣는 걸 목격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시죠. 뭐라고요? 제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증거나 제대로 있으십니까? 직접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었으니 당연히 확인해야죠. 확인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지만 이런 모욕적인 태도는 참을 수 없습니다. 모욕이라뇨?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셨으니 제가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절차라고요? 증거도 없이 고객을 범죄자로 모는 게 절차입니까? 지금 더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보안실로 가시죠. 보안실이요? 여기서 다 보여줬는데도 부족하단 겁니까? 절대로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문제 삼으시겠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겁니다. 책임이요?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이 무례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백화점에서 억울하게 도둑 취급을 받은 부자 할머니 정희 씨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통쾌한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살아가는 68세 박정희 할머니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하며 번 돈으로 해운대 한복판에 작은 카페를 차렸고 그곳은 그녀의 손길이 닿은 아기자기한 소품과 정성스러운 커피로 유명하다. 정희 할머니는 늘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한껏 멋을 낸 중년 여성의 품격을 보여주곤 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며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카페 근처 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를 사오곤 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커피 향과 그녀의 정다운 목소리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우리 딸 같네. 우리 아들 같네. 하며 다정히 대화를 나누었고 이웃들은 정희 할머니의 카페를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마음을 쉬어가는 공간으로 여겼다. 그녀의 일상은 단조로우면서도 행복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작은 카페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정희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을 잊고 살았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고 가정을 꾸리자 뒤늦게라도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카페를 시작한 것이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냐? 며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야. 라고 자부했다. 정희 할머니의 카페는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곳이기도 했다. 이웃들이 생일이나 기념일에 케이크를 주문하거나 손주들의 생일 선물을 고민할 때 정희 할머니는 자신이 아는 백화점이나 소품 가게를 추천해주며 기쁨을 나누었다. 그런 할머니에게 이번 손주의 생일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직접 고른 선물을 손에 들고 손주가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에 부풀었다. 이런 할머니가 평소 이용하던 백화점에서 도둑 취급을 받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손주의 생일이 다가오자 박정희 할머니는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고르고 싶었다. 평소에도 손주에게 따뜻하고 세련된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어 했던 정희 할머니는 이번 생일 선물만큼은 특별히 고급스러운 걸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동네 카페 일을 마치고 단정한 브라우스에 품위 있는 재킷을 걸친 뒤 오랜만에 백화점을 찾았다. 부산의 유명한 백화점은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발길을 사로잡았다. 정희 할머니는 오래전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층 화장품 매장을 지나며 분수대 근처의 고급스러운 명품 매장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가격 때문에 쉽게 들르지 못하던 곳이었지만 손주를 위한 선물을 고르는 만큼 용기를 내기로 했다. 매장 안은 조용하고 고요했으며 고급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정희 할머니는 쇼케이스 안에 진열된 반짝이는 상품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아, 이건 손주가 정말 좋아하겠네. 그녀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떠올리며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가 들뜬 마음으로 상품을 구경하는 동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매장 직원 한 명이 정희 할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따라다니고 있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 시선은 계속됐다. 마치 범죄자를 감시하듯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정희 할머니는 점점 불편해졌고 무언가 잘못된 느낌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옷차림이 부족해서 그러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무시하나? 그녀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고가의 상품들 앞에서는 차마 항의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직원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다. 정희 할머니가 상품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직원은 갑자기 다가와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도움을 주려는 친절함이 아닌 의심이 묻어 있었다. 마치 뭐라도 손에 쥐기라도 할까봐 경계하는 듯한 태도였다. 정희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불쾌감을 억누르고 몇 발짝 떨어진 쇼케이스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이번엔 매장 뒤쪽에 있던 또 다른 직원까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며 속삭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보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볍게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직원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 불편함은 결국 할머니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과 분위기 속에서도 정희 할머니는 자신이 낯선 이방인이 된 듯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손주를 위해 선물을 골라야 한다는 일념으로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직원들의 태도는 그녀의 설렘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박정희 할머니는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마음에 드는 상품을 찾고 있었다. 손주를 위해 특별히 고르고 싶었던 가죽 지갑은 쇼케이스 안에 진열되어 있었고 할머니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 지갑을 손에 들어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직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건넸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다. 지갑을 살펴보던 할머니는 이 정도면 손주가 정말 좋아하겠지?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뒤에서 굵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만요. 가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깜짝 놀란 정희 할머니는 뒤돌아보니 백화점 보안 요원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왜 제 가방을 확인하신다는 거죠? 할머니는 당황하며 물었다. 그러자 보안 요원은 고객님께서 방금 쇼케이스에서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는 것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 말에 정희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단 한 번도 이런 의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까 손주 선물 고르느라 여기저기 둘러보긴 했지만
물건을 훔치다니요? 그녀는 억울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과 매장 직원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듯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매장 직원은 아까 고객님이 쇼케이스 앞에서 가방을 만지작거리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가방을 닫았잖아요. 저희도 할 말은 해야겠죠. 라며 더욱 당돌하게 나왔다. 주변의 시선은 점점 따가워졌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물건을 훔쳤다니 설마 진짜야?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희 할머니는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가방을 확인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정희 할머니는 분노와 억울함을 꾹꾹 누르며 가방을 열어 보였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녀를 더 모욕적으로 느끼게 했다. 보안 요원은 가방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가운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가방 속에 아무것도 없네요. 보안 요원이 말했지만 그의 말투는 사과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매장 직원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며 혹시 옷 속에 숨긴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보안실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정희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뭘 훔쳤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직원들과 보안 요원은 그녀의 절규를 무시하며 그녀를 보안실로 안내하려 했다. 정희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끌려가는 기분으로 매장을 떠났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 억울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수치심이 자리 잡았다. 내가 이곳에 왜 왔을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눈물이 고여 흐를 것 같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참고 있었다. 그러나 속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은 그녀를 끝까지 괴롭혔다. 그날 백화점에서의 그 몇 분은 정희 할머니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치욕의 순간으로 남았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녀를 믿어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고 그들의 낮은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저 나이에도 저런 짓을 하다니 참 어이없네. 요즘 어르신들도 믿을 수가 없어. 누군가의 속삭임이 할머니의 마음을 후벼 팠다. 당신들 정말 이렇게 사람을 모욕하고도 괜찮은 겁니까? 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항의를 했지만 매장 직원은 고개를 돌리며 무시했다. 보안 요원은 한숨을 내쉬며 다음부터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이 말을 들은 정희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억울함보다 더 큰 수치심이 그녀를 짓눌렀기 때문이다. 한 발자국씩 매장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녀가 매장 밖으로 나가자마자 숨을 크게 내쉬었다. 하지만 백화점 로비에 서 있는 순간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았고 마치 그 공간 전체가 그녀를 비난하는 듯했다. 주변의 화려한 조명과 밝은 음악도 그녀에게는 더없이 차갑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밖으로 나와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손주에게 줄 선물은커녕 마음의 상처만 안고 돌아가는 자신이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손주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특별한 날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남에게 피해 한 번 안 주고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갑작스레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정희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억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속 분노와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버스에 올라탄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백화점에서의 그 모멸감을 잊을 수가 없었다. 평소엔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내 카페를 찾아오는 이웃들에게도 좋은 사람이라 불리는데 저곳에선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대했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박정희 할머니는 평소의 활기를 잃고 한동안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백화점에서의 그 모욕적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였을까? 그녀는 수없이 그날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억울함과 분노는 점점 커질 뿐이었다. 그녀는 차분히 마음을 정리하고 사건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참기만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언제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어. 그녀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특히 법률에 밝은 오래된 친구 김 선생님을 찾아갔다. 김 선생님은 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며 바로 해결책을 제안했다. 정혜 씨,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백화점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해야 해요. 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정희 할머니는 백화점 본사에 정식으로 항해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그녀가 겪은 모든 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직원들과 보안 요원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웠고 저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 편지는 백화점 본사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본사 측은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했으며 정희 할머니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감시하며 오해를 키웠고 적절한 증거 없이 성급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 관계자는 이 사건이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며 정희 할머니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며칠 후 정희 할머니는 본사 대표와 지역 점포장이 참석한 공식 자리에서 사과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직원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제안했다. 고객님께서 겪으신 모든 불편과 상처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매장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들의 사과를 받았지만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일을 계기로 백화점이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나이와 외모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어떤 이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사건 이후 박정희 할머니는 백화점에서의 억울한 사건을 당당히 해결한 뒤 받은 배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깊이 고민했다. 그녀는 배상금을 손주 선물을 사는데 사용할 수도 있었고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번 일이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받은 이 배상금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지역 복지센터를 찾아갔다. 그곳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녀가 종종 작은 기부를 해왔던 곳이었다. 할머니는 복지센터의 책임자와 마주 앉아 자신이 겪었던 일을 차분히 이야기했다.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용기를 내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응원을 받았는지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 배상금을 저보다 더 필요한 곳에 쓰고 싶어요. 책임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할머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시다니요. 저희는 이 기부금을 지역 아이들의 학용품과 겨울철 난방비 지원에 꼭 잘 사용하겠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이 돈이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겠죠? 라고 말했다. 기부 소식은 지역사회에 금세 퍼져나갔다. 동네 주민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에 크게 감동했고 카페를 찾아와 칭찬과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정희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셔요. 나이 드셔도 이렇게 당당하고 또 남을 위해 베풀 줄 아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은 카페에서 이런 말을 남기며 박수를 보냈다. 할머니는 배상금 일부를 복지센터에 기부하고도 자신이 직접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카페에서 무료 커피 이벤트를 열기로 했다. 나에게 찾아온 이웃들의 따뜻한 응원에 보답하고 싶다. 는 마음으로 하루 동안 카페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손님들은 커피 한 잔을 받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카페는 마치 축제의 장처럼 활기가 넘쳤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정희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이웃들인지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손님 중 한 명은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정희 할머니처럼 대처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그날 밤 박정희 할머니는 카페 문을 닫고 창밖으로 가득한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번 일은 나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그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지고 이웃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대.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의 뿌듯함을 느꼈다. 정희 할머니의 기부와 따뜻한 행동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주민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용기와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삶의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었고, 그녀는 여전히 동네에 당당하고 따뜻한 할머니로 기억되었다. 그 후 정희 할머니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당당한 걸음으로 카페 문을 열고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손님들도 그런 할머니의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다. 정희 할머니, 요즘 더 빛나 보이세요. 그러게요. 할머니가 주는 커피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의 칭찬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요즘 저도 내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그 사건 이후 그녀의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로 자리 잡았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를 넘어 이웃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풀어내며 손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땐 침묵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해요. 내 얘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그녀의 말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카페를 운영하는 틈틈이 정희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꽃꽂이 강좌에 등록해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꽃을 다루다 보니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이번 일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한 걸지도 몰라요. 그녀는 꽃꽂이를 통해 창의적인 에너지를 얻었고 카페의 분위기도 한층 더 따뜻하고 아늑하게 바뀌었다. 그녀의 손주 역시 할머니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 생일날 정희 할머니는 손주에게 백화점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며 그 사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었는지를 설명했다. 손주는 할머니의 용기에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정말 멋져요. 저도 할머니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정희 할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손주의 손을 꼭 잡았다.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할미가 정말 뿌듯하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화점 사건은 할머니의 일상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사건은 그녀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았다. 할머니는 그날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었으니 나를 믿고 싸웠던 건 옳은 일이었어. 라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카페 문을 닫는 저녁이 되면 할머니는 가끔 동네 시장 근처를 산책하며 새로운 가게를 구경하곤 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정희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죠? 라는 물음에 할머니는 늘 똑같이 대답했다. 그럼요. 오늘도 참 행복했어요. 이렇게 박정희 할머니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살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억울함을 해결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카페에서 내리는 커피 한 잔에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응원이 담겨 있었다. 정희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카페에서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여러분은 박정희 할머니의 용기 있는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